선거가 있는 해에는요, 비니님 어서오세요. 과거를 이제 들여다볼게요. 선거가 있는 해에 시장에 돈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우리 역사상을 이렇게 봤을 때, 선거가 선거철이 끼어있는 해에는 어떻든 간에 자금이 풀린다고 생각하신다, 1번. 언제나 풀리죠? 네. 비니님 어서오세요. 자, 안 풀린다. 풀린다 1번. 2번 안 풀린다. 풀린다죠. 그래. 정치적으로 최고 큰 시장이 풀리는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이겠죠. 그죠? 미국이 올해 대선이 있죠. 일본도 있고요. 러시아도 있고 유럽 쪽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고 총선이고 애플이요. 그쵸. 지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뜻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일단은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도 승리를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을 잇기 위해서는 금리를 우선적으로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풀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 왜 지수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죠? 이때 여러분들 난리 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터져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때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도 세게는 올라가는 건 알았어도 이렇게 파워 있게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도 파워 있게 올라간다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이렇게 세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주식 매니지만 나도 뭐 옛날에 여러분들 2019년도에 내가 토마토 있을 때 시장 세게 갑니다. 세게 갑니다. 급상승 나옵니다.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갔어요. 경기가 좋아서 선행돼서 경기 선행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미리 선방해서 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정부 자금으로 인해서 이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수는 정부가 움직이는 거지 한 기업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절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뭐 신호탄을 주긴 줘요. 하지만 그것도 정부하고 합의하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안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정부에서 돈을 안 풀고 희망을 안 줬으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응? 중소상인들한테 대출 안 해주고 금리 인하 안 해주고 돈 안 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 경제가. 국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가 다 일어났어요. 굶어서 죽느니 아파서 죽느니
어? 배고파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다 일어나. 그거 막기 위해 했던 거였어요. 희망을 주기 위한 지수 상향이었던 거죠. 지수 상향이었던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돈 뿌린 거 여기서 지금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리 인상하면서 돈 긴축하면서 돈 걷어들인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러면은 돈 주고 뺏었으면은 다시 또 국민들이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든데 지금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들다고 얘기를 지금 말이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때 정치권에 표를 누구한테 던져줄까요? 여당이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당이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분리 해주는 정당에다가 표를 꽂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은 현상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금을 안 풀잖아요? 그러면 줄도산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으로 떨어지게끔 내비둘까요? 시장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희망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뺏은 돈 어느 정도 풀어야 되겠죠. 다시. 응? 자, 풀면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교류가 슬슬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지금 되잖아요. 그럼 미래 비전이 있는 쪽에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도. 그럼 자금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는 당연히 이 구간은 뭐였냐? 정부나 대기업들이 매집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여기서 다 팔아먹고 다시 재매집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이. 지수를 봤을 때. 매집을 안 거치고 지수가 올릴 수는 없어요, 절대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매집했어? 싸게 모아놨어. 그럼 들어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 타이밍이 정치하고 연관을 같이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내년까지 는 여러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싸우셔야 되고요. 이제 AI고 데이터 분석이고 이제 너무 주식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젊은 친구도 그렇고 특히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30대 40대 인재들이 많아요. 이 경제시장에는 주식시장에 특히 더. 과거에는 한번 시장을 누르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다시 움직였냐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꼭대기에서 하단을 만드는 기간이 과거에는 몇 년씩 줬나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괴로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렇다면은 꼭대기에서 하락을 했을 때 기간을 이렇게 2년, 3년씩을 이렇게 준다면은 여기 이 구간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잃으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잃으려고 하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의 방안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90년대부터 꼭대기를 만들고 내려와서 다시 우상향으로 트는데 기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고요.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는 꼭대기를 만들고 꼭대기에서 다시 저점 만들고 저점에서 들어올리는 기간, 이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뽑아와서 이게 연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지수가 꼭대기를 만들고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우리도 워렌 버핏처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그 구간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내일 뭐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지수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종목 들어가면 다 따요.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따는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돈 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또다시 한번 2021년부터 이때까지 흐름을 또 만난다면은 돈 따기 힘들어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흐름을 또 만난다면 여러분 돈 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구간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건지 미리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 시장은 과거는 꼭대기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기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IMF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최고 힘들었던 애가 IMF 때죠. 자, 97년도에 IMF가 가을에 왔어요. 가을에 97년 9월인가 10월에 왔어요. 이때 왔어요. 이때 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IMF가 오기 전에 꼭지점이 어디였냐면은 94년도였거든요. 그죠? 94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네요. 94년 11월 달에 꼭지점을 찍고 최저점을 만드는데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은 4년이에요, 4년. 그죠? 최경태님 어서오세요. 맞습니까? IMF 이전에 최고점을 만든 게 94년도에 최고점 만들고 최저점을 98년도에 만들었네요. 그죠? 내려오는 구간이 몇 년이었냐? 4년이었어요. 차트상으로 보자고요. 저는 이때 주식을 안 했으니까 잘 몰라요. 그냥 차트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2년도에서 저점 만들고 상승장 만든 게 2년이네요. 그죠? 2년. 자, 하락은 4년, 상승은 2년, 이렇게 잡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받은 98년도부터 상승장이 나와서요. 상승이 나와서 일 년 반, 뭐 여기까지면은 뭐 1년 반, 1년 반이요. 상승이 1년 반, 1년, 1년.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이 1년. 그죠? 하락이 1년. 상승이 1년, 하락이 1년, 위에서 박스가 한 6개월. 자, 한번으로 쓸게요. 아래와, 자, 상자는 그냥 이걸로 쓸게요.
너플 상자로요. 1년. 자, 여기서 좀 박스를 그렸네요. 박스가 약 한 1년 걸렸네요. 박스가 1년. 그죠? 박스. 그리고 올라가는데 상승이 1년이네요. 1년. 또 내려오는 기간이 1년이에요. 하락이 1년. F 안으로 보이는. 자, 2003년도에 다시 하단을 찍고, 이건 그냥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6개월이니까 6개월 정도 눌림목 줬으니까 상승이 이 구간에서 2003년도부터 4년, 5년, 6년, 7년도까지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올렸네요. 5년. 이 구간이 5년. 상승 곡선이 5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 많이 올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왔죠. 근데 고점은 7년을 만들었어요. 7년도에요. 그리고 바닥은 몇 년도에 만드냐면 9년도에 만들었어요. 2년. 이 구간이 2년. 안 써지냐, 그.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이 최고 길었었던 때가 94년도에서부터 IMF 때 4년 이게 최고 길었고요. 나머지는 다 1년짜리고 그 다음에 2년짜리가 있고요. 2008년도에 바닥 찍고 2009년도에 바닥 찍고 9년 초부터 10년 말까지 올렸으니까 이것도 2년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크게 안 내리고 박근혜 정부 때 뭐 상단의 박스에서 놀았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단의 박스. 이게 떨어진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을 잡으면은 8년이 올라가는 데에서 놀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금융위 때부터 2017년도까지. 그죠?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이 2년 있었고요. 2018년도부터 18년도 맞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2년. 현재 2021년도부터 바닥을 여기로 잡았을 때 2년이에요. 그죠? 우리가 박스라고 봤을 때. 자, 최고 많은 기간을 꼭대기에서 내려온 기간이 90년대 4년이 최고 길었어요. 그죠? 4년이 최고 길었고 두 번째로 긴 해가 2년이에요. 맞습니까? 평균 데이터가 하락률이 최고 긴 간이 90년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얘가 최고 길은 4년이었고, 나머지는 2년, 2년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니까 코스피 보니까 맞아요? 대부분 그리고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박스를 하단에서 박스를 맺는 기간이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이야. 이 구간이 보면은요. 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94년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장하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별세상님 어서오세요. 그 시장하고 지금 시장 갔다 오면 안 돼요. 그죠? 그 당시에는 94년도 때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넘어간다고 그러고 막 바람이 일어날 때였고요. 대우그룹이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대우가 막 힘있게 막 대우그룹이 움직일 때였고요. 꿈의 선진국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때 많이 있을 때였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지표상으로 94년도부터 30년 동안 최고 장기간을 내려왔던 게 4년이고 그 다음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가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항상 여러분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기간이 2년이라는 게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죠? 이때도 2년 나왔죠? 그죠? 2000년대 초반 들어서 3번 나왔어요. 3번. 그죠? 요번까지 하면 3번이야. 어? 2000년대 들어가서 3번이에요. 이때 1번, 이때 2번, 지금 3번이란 말이에요. 왜 떨어지는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판단을 갖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요. 공부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서오세요. 좋아요님. 공부예요. 이걸 큰 그림을 알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주려고 오늘 방송을 열었으니까 여러분들 올해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나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벌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승장 초기잖아요. 박스 돌파하고 이제 초기 구간에 이제 올라서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야 돼요. 진짜로 나도 많이 벌어야 되고 다들 위태위태 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래가 없고 꿈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두 번을 받아봤어요. 2년이라는 세월을. 자, 박스도 겪어봤어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는데, 2년 후에 상승을 할 때, 1년짜리가 있었고요. 그죠? 이렇게 중장기로 약 7, 8년을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이렇게 약 5, 6년을 올라가는 장이 있었고요. 짧으면 1년, 길게 만나면은 여러분들 미니멈이 4, 5년짜리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년짜리가 나올 거냐? 정말로 5, 6년짜리가 4, 5년, 5, 6년짜리가 나올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안전하게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5, 6년짜리를 만나면 우린 땡큐지만 1년짜리를 만난다고 하고 기준을 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공통점이 여기서 뭐가 있냐? 1년짜리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파르게 올라가죠? 1년짜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년짜리는 속도를 빨리 내고 가파르게 올라가요. 지수 상승이 세게 나온 애들은 공통점이 가파르다. 그리고 빨리 부러지더라. 주식시장에서 빨리 올라간 주식이 빨리 내려온다는 말 뜻이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더라. 그죠? 근데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은 속도가 꾸준히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로 우리를 앞으로 올라가는 기준을 잡으냐면은 천천히 올라간다면은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급발진을 해서 속도 빨리 올라간다면은 1년으로 봐야 된다고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양날을 다 갖고 가되 우선 안전하게 우리는 앞으로 1년을 보되 얘가 천천히 간다면은 우리 몇 년을 더 봐도 되는 개념으로 싸워야 될 것이고, 속도가 빨리 갔을 때는 빨리 지수가 올라갈 때는 급진적으로 빨리 가면은 급하게 나올 수 있다. 이 개념을 항상 머리에 갖고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속도가 빨리 가는 게 솔직히 우리는 좋아. 왜?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1년만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방법을 1년을 공매도 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요, 무조건 공매도 쳐야 돼요. 여러분들. 저 꼭지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서 공매도 따라다녀야 돼요. 영란님 어서오세요. 미련퉁이로 이 시장에서 주식을 잡고서 싸우는 일은 앞으로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이 자리가 나오면은, 급상승이 나오면은 절대 이 시장에서 주식을 잡고서 싸운다 안 싸운다 안 한다. 무조건 공매도로 싸울 것이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만나면 공매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자리 만나면 공매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거는 내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야 수익이 확 나오니까. 확 나오고 공매도 어떻든 간에 확 올라가는 기간이 또 1년은 내려온단 말이에요. 과거에 IMF 때를 봤을 때 1년 상승하면은 1년 하락이 나와. 그럼 최소한 1년 동안은 내가 공매도 빼먹을 수 있는 시간이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나는 그게 낫지만 초보자나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시장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해서 상관은 없어요. 장기간 4, 5년을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만나도 저는 좋고요. 1년에 상승하고 1년에 빠지는 시장을 만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단 한 가지, 공매도는 앞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꼭 두세요. 이 땡큐 백승배 믿으시고요. 공매도 하자 그럴 때는요, 합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각 증권사 다니면서 공매도 정보 저도 알아볼 테니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정보 갖고서 같이 움직이자고요. 아셨죠? 그 공매도는 내가 교육을 미리 나중에 만약에 지수가 세게 올라가면은 이제 교육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장 가서 교육 받으세요. 공매도 교육. 그래서 우리 방만은 장이 좋을 때는 주식, 장이 무너지는 시장이 보일 때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래도 맞히잖아요. 그죠? 꼭지점. 지수 무너진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면 준비하셨다가 공매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꼭지점 나온다. 지수가 꼭대기 나왔다 판단 들 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움직일 생각 하시고 아니면 나 공매도 안 해봤으니까 불안해. 그러면 현금 확보를 50% 해놓고 50%만 갖고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한번 쌓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경험상 백승배의 말대로 이런 꼭지점을 만났을 때는 공매도 했더니 성공률이 딴 사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판단이 뭐 50%는 30% 갖고 한번 해보고 1년 동안 해봐서 괜찮다고 판단해주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꼭지점이 나올 때 그때는 제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가져도 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시장을 나눠서 싸울 생각을 하고요. 난 도저히 공매도 못해. 못하겠어. 그러면은 주식으로만 해야 되겠어. 도저히 난 못하겠어. 자신 없어. 그러면은 아예 미국의 ETF를 해요. 우리나라 ETF를 하지 마시고 미국의 ETF를 건질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할 생각하고 싸우세요. 자, ETF가 뭔지 다 아시죠? 내려가는 쪽에다 돈을 걸 수도 있고 올라가는 쪽에도 돈을 걸 수 있잖아요. 양방을 다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야비해요.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족한 게 있어 ETF에 대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난 상승 쪽으로만 싸우고 싶지 떨어지는 쪽으로 공매도 반대로 하고 싶지 않아. 분들은 ETF를 국내 시장 하지 마세요. 미국 시장을 하세요. 그래서 롱 포지션으로 난 싸우고 싶은 걸 좋아. 그러면 지수가 꼭대기 나올 때는 미국 ETF를 한다. 이런 시장이 오면은 나는 주식으로 롱만 할 거야. 올라가는 방향으로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미국 ETF를 하시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ETF를 공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공매도 시장을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움직이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당하지 않는 우리 회원님들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그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하드웨어적인 건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이제 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주봉이든 일봉이든 200일선이 중요하다는 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항상 먼저 차트를 볼 때 주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고, 그래서 21선이 역배열이 나오는 구간에서 200주나 201이 평행이 나오는 데서 평행각에서 역배열이 나왔을 때 21선이 우상향을 트는 자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만약에 200주 선이 주봉에서 200주 기준으로 해서 역배열이 나왔어요. 근데 20주 선이 우상향을 틀면은 일봉상에서는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좀 비싸게 고가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얘에서 주봉에서 신호가 떨어졌어요. 주봉에서 떨어졌을 때는 일봉상에서 20일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 사시는 게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산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만약에 주봉에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일봉에는 신호가 나왔어.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 분석이나 뉴스가 테마가 뭐가 있는지, 먹거리가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밸류에이션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보시고 안에 뉴스를 보시고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실패율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공식을 가르쳐 드린 이 200일 평행이요. 200일 200주 평행이론이요. 그죠? 여기 역배열이 나왔을 때 이 200주던 200일이던 평행이 나왔을 때 20일이 돌아질 때 지수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지수가 내려오는 장이 아니거나 실적이 정말 악화가 되었고 회사가 문 닫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거나 유상증자가 터지거나 이런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 이상 신호대로 다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11월 20일인가요? 그때가 12일인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어땠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자 11월 12일날 그때 말씀드리고 이 200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배열에서 이게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후로 백승배 공식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큰 이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큰 이득 나 못 줬다 하시는 분 또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큰 이득이 됐다 1번. 아니다 2번. 그래야 또 진도가 나가요. 자, 큰 이득이 됐다. 자, 200일 기준에서 역배열이 나왔을 때 200일이 평행이 나온 상태에서 역배열이 나온 구간에서 20일이 우상향을 트니까 정말로 움직이더라. 종목들이. 자, 한코미드도 수익을 냈잖아요. 여기서 신호 내고. 자, 하나제약이요. 오늘은 종목 상담을 좀 이따가 맨 나중에 할게요. 맨 나중에 하고요. 이 200일의 중요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타로 사주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끼셨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되죠? 정확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이 600이잖아요. 숫자가 박스 안에 숫자가 220에서 250 사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에서 평행이 나와야 되잖아. 225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볼까 봐요.
얘 같은 경우 폴라리 신호 줬나 볼까요? (247) 일봉으로 볼까? (225) 신호 주죠? 역배열 그죠? 이 자리나 20일 우상향 트는 자리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20일 트는 자리 여기다. 자 1600원에 들어갔다 쳤을 때 뭐 1600원에서 이렇게 나오죠? 7,450원 나오죠? 여기까지. 아무 종목이나 회사의 재무나 이상이 없고 모멘텀이 있고 특히 매집이 앞에서 대줬다 그랬더니 파워력이 있다는 거. 자 신호대로 종목들이 올라가주죠. 이스트소프트 볼까요? 주봉 보고 200일이 평행이 나왔을 때 자 얘는 여기 신호 떨어졌네요. 그죠? 20주가 우상향 여기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서 20주 우상향 이만큼. 자 일봉상으로 볼까요? 그래도 약 한 5, 60%, 50%에서 60%씩은 먹는 타이밍 나오죠. 주봉 갖고도. 자 일봉 갖고 한번 볼게요. 자 신호 여기 떨어지죠. 20일 우상향 여기 맞죠? 만원. 만원인데 9,000원까지 한번 내려왔어요. 자 만원에서 어떻게 되나 볼까요? 2만원까지는 그냥 가죠. 더블은 먹죠. 됐고 캡스톤 파트너 얘는 신호 안 나왔고. 자 티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신호 줬는지. 자 박스 225. 자 신호 나오죠. 20일 우상향 6,500원. 얼마까지 가요? 35,900원. 그죠? 그죠? 네, 타로 사주님. 네. 공식이 정확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공식에서 파워가 있는 자리가 있고, 파워가 약한 자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백승배 공식에서 신호가 나오면 올라가는데 좀 약하게 가는 자리가 있고 그죠? 500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약하게 가는 자리가 있고 세게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어떤 데에서 차이가 있냐면요. 이 백승배 공식에서 200일 공식에서 200일 200주 공식에서요. 파워가 있는 자리하고 좀 파워가 좀 약한 자리. 네? 타로 사주님 잘했어요. 그거 내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타로 사주님 200일 공식하고 200주 공식이 있는 데서 세게 가는 자리가 있고 좀 퍼센트가 좀 약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어디에 이유가 있냐?
산에서 내려와서 얼마만큼 매집을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이 안에서 매집을 얼마만큼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이 산 높이가 틀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에서는요, 첫 번째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첫 번째 꽃이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 조급하게 신호가 나왔다고 이 앞산을 안 보고요, 이 구간의 매집을 안 보고 나는 많이 먹을 거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산에서 내려와서 신호가 떨어진 자리 앞부분이 주식을 정말 많이 얘네들이 저가에 많이 샀는지 그거를 잘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수익이 극대화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0일 밑에서 횡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별사탕님. 많이 올리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많이 올리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는 이런 박스 구간이 밑에서 많이 나온 구간에서 뒤에서 신호가 나오는 게 파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해가 안 가요? 200일을 돌파를 정배열을 못 하잖아요. 정배열을 못 하죠, 별사탕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크게 상승을 안 하고 뒤에서 신호를 주는 애들이 파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앞에 나오는 신호보다 뒤에 나오는 애들이 파워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간단 명료하잖아요. 자, 앞에 신호 자, 여기도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근데 이만큼밖에 못 가는데 이 뒤에 신호 나오니까 얼마큼 가요? 뒤 신호가 훨씬 높게 가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200일선의 중요성은 이제 알았잖아요. 200주선이나 200일선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짧게 먹는 거는 이 자리를 선택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좋으면은 뭐 여기서 짧게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싸울 필요 없다 이거죠. 신호가 나오더라도 여기 먹지 말고 여기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높게 먹는 파급력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셨죠? 머리에다 꼭 두시고요. 주식은 단순 논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싸우셔야죠. 복잡한 논리로 싸우면 여러분들이 져요. 첫 번째 기준. 자, 내가 말하는 신호가 나왔어. 근데 재무가 좋아. 미래 성장성 있는 기술도 있어. 그리고 유보율도 많아. 자, 주식도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얘가 했네. 그리고 신호도 나왔네. 그러면 그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기를 보던 중기를 보던 편안하게 시장을 보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 차트를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보여드리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모바일로 하면요.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나 주식을 모바일로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주식을 모바일로밖에 할 수가 없다. 모바일밖에 할 수 없다. 1번. PC로 할 수 있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모바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바일로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은요, 꼭 미리 집에 컴퓨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북이나. 모바일로 찾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맹점을 중요한 자리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든 항상 내가 들어갈 거를 PC 통해서 종목 선택을 하시고요. 결정은 모바일로 내가 사고 파는 걸 하더라도 들어가는 타이밍은 PC로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꼭이요. PC로 보는 거랑 모바일로 보는 거랑 들어가는 포인트가 틀려져요. 왜냐? 보는 넓이가 틀려지니까. 5년, 10년을 최소한 펴놓고서 봐야 되거든요. 차트를. 근데 모바일로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년도 보고서, 평균치를 보고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는 매도는 괜찮아요. 매도할 때는 모바일 갖고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매수할 타이밍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 꼭 필히 PC로 보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